안녕하세요. OTV 하지. 이브입니다. 수능이 다 끝나고 면접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도 팁을 전해드리려고 모여봤습니다. 혹시 어디 면접 보셨어요? 저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재시문 면접을 준비했고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인성 면접을 보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또 본 면접이 조금 많은데 서울대학교 지금, 고려대학교 학생추천, 연세대학교 면접평을 현역 때 봤었고 반수하면서는 연대 활동 우수형이랑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평을 봤었죠. 그래서 둘 다 붙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보여드릴 게 많지 않겠습니까? 드릴 팁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대단한 브레인 두 분을 모시고 한번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고TV의 자칭 타칭 브레인 무디라고 합니다. 기대했는데 되게 맨날 보던 사람들이 많아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7일 면접은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을 기준으로 한번 해봤는데 활동우수형 면접 혹시 알고는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 기억에 삭제됐어요. 저는 연고TV 면접이 저의 활동우수형은 재시문 면접을 기반이 되는데 재시문이 약간 논술시험처럼 가나다라 4개 정도 아니면 혹은 5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문제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3개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재시문 간의 관계를 요약해서 얘기를 하거나 혹은 도표나 그래프가 있으면 그걸 좀 다른 재시문이랑 연관지어서 어떤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지 나오거든요. 준비 시간은 8분, 대답 시간이 5분. 이것도 수능이랑 비슷한 게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지문을 읽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8분 안에 지문 거의 4개를 읽고 정리하고 답변 2개 준비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가지고 나는 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옆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다 했어. 가나 다라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한번 잘 해봅시다. 파이팅! 예. 준비 시작! 오, 빠른데?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성이 좋네요. 1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가 제시문은 유행의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가는 길로 가려는 모방 욕구와 또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개성 욕구,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유행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근거들에 대해 말하고 있어서 제시문 가는 유행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제시문 나는 유행이라는 것은 옛날 같은 경우는 옛것을 숭배하는 경향이 좀 강했다면 반스비 시대 때는 요새는 이제 유행 때문에 새로운 것, 동시대 사람들을 닮으려 한다라는 식으로 유행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언급한 것은 유행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 것을 탐닉한다. 유행에 대해서는 이제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는 이제 비교적 잘 받아들인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문항 1에 대한 답변은 이걸로 끝내고 문항 2번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먼저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특정 게시판에 입장하고 난 다음으로부터 특정 시간이 흘렀을 때 가장 유행에 민감한 시기가 찾아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굳이 따지자면 제시문 다에 있는 젊은 세대 때 이제 유행에 쉽게 노출이 된다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40%에 해당하는 지표 이후로부터 자기 복제성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형성된 어떤 유행이 변화하지 않고 계속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제시문 나와는 살짝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시문 나에는 끊임없이 새 것을 탐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40% 이후에 유행 민감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자기 복제성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봐선 끊임없이 유행에 대한 탐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식을 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시판에서 젊은 세대 축에 속할 때 유행에 가장 민감한 것을 봐서는 제시문 다와는 아주 잘 부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답변이었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되게 잘한다. 확실히 이제 의대생이라 그런지 너무 잘해. 면접을 말 템포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되게 완성도 있는 답변이 아니었나. 많지는 않고요. 1번에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 분석하라고 했는데 그냥 가나다에 대한 설명만 나와가지고 그런 비교하고 분석하는 게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비교 분석에 나오는 그냥 제시문별 공통점 차이점을 위주로 그걸 쐐기를 받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2번에서는 X축이 뭐고 Y축이 뭐고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행 민감성과 자기 복제성의 측면에서 유행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한 문장이 더 들어가면 좀 더 깔끔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라에 있는 그래프를 나, 다에 대한 찬반 논거로 활용한 건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어쨌든 문제 자체가 평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의 입장에서 나, 다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지를 위주로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진짜 잘 짚어서 한 것 같아서 그래프나 도표 같은 게 나올 때는 특이점에 주목해서 한다든가 아니 축변수점 제대로 짚고 넘어간다
넘어간다든가 변인동지한 지점이 있으면 그걸 확실히 체크하고 넘어간다든가 발제에서 평가가 나왔으면 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지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배경 지식이 있으면 약간 흐르듯이 한두 문장 정도 붙여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의 유창성은 우디가 저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 다만 이제 말할 때마다 어미가 계속 너무한 것 같습니다 라고 끝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답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말투다 보니까 그건 좀 지양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면 뭐 무난하게 합격하지 않아요. 완전 합격이죠. 시작해주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 지문에서는 유행의 원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방 욕구와 개성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유행은 매우 특이한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시를 들면서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유행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라에 나타나 있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게시글 등장 시기가 X축에 있고 Y축에 유행 민감성이 있는데요. 게시글 등장 시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의 흐름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축은 어떤 사람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흐른 시간으로 판단되고요. Y축은 유행 민감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유행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척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부터 제시문 다와 함께 잠시만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Y축에 있는 자기 복제성은 변화하려고 하는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시문 라에서 나타난 그래프 두 개는 모두 제시문 다를 보았을 때 시간 끝났습니다. 어렵다. 일단 이게 딱 면접 현실판인 것 같아. 말 어느 정도 더듬고 하다가 좀 멈추고 버벅버벅거리고 하는 그 딱 예전 모습이 생각났는데 진짜 면접 같은데요? 떨려요. 1번 문제 말할 때 가 지문은 뭐 나 지문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통 내가 알기로는 제시문 가에서는 제시문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 그리고 2번에서 그래프 볼 때 XY축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얘기해주는 게 진짜 너무 잘한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나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막혔을 때 아까 있었잖아요. 그럴 때 원래 얼타지 말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저는 여러 번 그랬어가지고 오히려 웃으면서 받아쳐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연대 제시문을 본 거잖아. 연대 제시문만의 특징이 따로 있어. 나는 또 고대 면접이랑 연대 면접 둘 다 붙었었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계열적합형이랑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게 계열적합형도 이런 제시문 유형이긴 하지만 고려대학교에서 지원하는 바는 양면성을 띈 대조되는 개념을 중심으로 대립 지점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모든 제시문을 다 거기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배경 지식을 곁들여서 마지막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딱 좋은 유형인 것 같고 연세대학교는 지금 본 것처럼 뭔가 극명한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이런 지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런 지점에서는 차이점이 있고 또 이걸 해석하면 또 이건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조금 더 복잡한 느낌이지 않나. 나는 연대 면접 준비하면서 서울대 지문도 보고 고려대 지문도 보고 다 봤단 말이야. 제일 큰 차이점은 시간이었어. 맞아. 서울대는 30분이나 주거든 이거를. 조금 더 어렵긴 하지. 고려대학교 10몇 분 줬던 거, 10분 그치. 초반대? 연세대가 시간을 진짜 조금 줘. 그럼 이제 제시문 면접은 마무리 짓고 우디의 인성 면접을 보러 가볼까?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이동우라고 합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아무래도 매체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본 여러 의학 드라마에서 의사의 모습들이 너무 멋있게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료되어서 어느 정도 의학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이기도 한데 또 저는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 그걸로 뿌듯함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가장 그것과 적합한 직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학과에 지원하는 데까지 큰 역할이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잘해? 네, 잘 들었습니다. 생기부 보니까 동아리 시간에 다양한 해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하하하 네. 이제 그 활동 후에 자신한테 생긴 변화가 있다면 일단 속마음 이런 거 연출 안 되나? 큰일 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곁다리로 한 해부인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저희 학교 의학 동아리에 몸을 담고 있었어서 2학년 때는 닭을 직접 해부를 해봤습니다. 생명과학 선생님이 그때 다 같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사람한테 있는 그 기관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이론과 연결시켜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해당 단원, 해당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증진시킬 수 있었고 생명을 해부하기 전에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 보건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말씀이 있는데 이제 너희가 이거를 그냥 장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를 위해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고 배움을 선사시켜주고자 이렇게 가져온 것들이다. 절대 웃지 말라고 했던 게 가장 기억에 크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 생명 윤리에 대한 저희의 인식을 한 차례 더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업에 대한 이해도와 생명 윤리에 대한 윤리의식 함양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되게 잘한다. 이거 직성 맞아요? 약물 중독에 대해 발표를 했었는데 약물 중독의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파민 체계가 무너진 것이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면 이제 인간의 보상 체계를 가장 중요하게 분당하는 신경분들 알고 있는데 도파민 체계의 원리가 이제 도파민이 나오면서 행복을 느끼는 건데 이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결책이 뭐예요? 정리를 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면접 해보니까 일단 답변 길어지면은 끊고서 그래서 뭐 말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얘기할 때가 몇 번 있었고 들었을 때 논란성이 있을 것 같은 답변이라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의견이 갈릴 법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꼬리 물고 질문을 세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이럴 때는 어쨌든 일단 1차 답변이 괜찮았나 보다 정도로 그냥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어쨌든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 달라고 하든지 해서 답변을 좀 생각하든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뒤에 답변은 아무 말이나 주저리 했던 것 같아요. 그 도파민 그것도 과학적인 것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래서 저처럼 준비 못한 게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생기부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만들어져야 이런 상황에도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오히려 대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 소재들로만 공부를 좀 해놨었거든요, 생기부를. 경제학과를 지원했었으니까 경제 관련한 건 싹 다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영자신문 동아리에서 뭐 했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경제 쪽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다가 망한 케이스여가지고 진짜 기본적인 활동들도 전반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었고 그 활동에서 느꼈던 게 뭐였고 그래서 그게 자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좀 세 단계에 맞춰서 모든 활동을 다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주변에 인성면접 준비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을 때 생기부를 정말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다 끊어가지고 이 단어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하고 5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엄청 세세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더라고. 저 오늘 이렇게 연세대학교 위주 면접을 한번 봤었고 생기부 기반 인성 면접을 한번 봤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완전 처음이란 말이에요, 면접이. 좀 많이 두려웠는데 오히려 수지 형이 얘기해준 것처럼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오만한 생각인가요? 그거 맞습니다. 연습하면 다 돼요. 몇 년 만이지? 거의 한 2년 만에 이렇게 면접을 보니까 PTSD가 올 것 같고요. 현역으로 봤던 면접보다 지금을 살짝 좀 더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2년 동안 배운 게 있구나, 짬이라는 게 있구나 싶어서 수능도 끝났고 면접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면접 준비하는 영상을 한번 같이 찍어봤는데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 학교의 아웃라인을 좀 많이 공부해가면 좋을 것 같고 생기부 면접 같은 경우는 본인이 했던 활동들 천천히 전부 다 톱해보면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면접이 사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우니까 떨지 말고 잘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면접 화이팅! 면접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떨려.